안녕하십니까. 손금 관상연구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앞부분에서 설명한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어나는 설명은 앞에 내용을 설명을 보셨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자, 여기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운명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운명선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선이 이렇게 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존 서적에서도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가족한테 도움을 받거나 유산, 도움,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경우를 많이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서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가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가정적인 일이고, 가정구가 어디 가슴 아픈 일이나 일이 틀어진 경우에 손금에 딱 한 군데만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나 고통이 심한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 군데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손금을 평가하거나 내 손금을 내 스스로 들여다봤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손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금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금이 아주 그렇게 평가를 해보면은 그렇게 좋은 형태의 손금을 갖고 있지 않아도 사는 데는 아주 지장 없이 행복하게 잘 사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손금이 참 선 자체도 좋고 수영도 좋고 손 형태도 깔끔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손금이 나쁘다고 해서 불행하다면은 나쁜 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인생을 전체적으로 불행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내 손금이 나쁘거나 내 상태가 나쁘면은 내 자신이 행동, 처세, 말, 여러 가지 남을 돕는다든지 이래 마음 수양을 하고 덕을 베풀고 살면은 이 손금 자체의 나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반면에 손금이 참 좋은 사람도 행동, 처세,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 똑같은 것을 잘 하지 않을 경우, 욕심 이런 걸 내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금이 나쁘다고 해서 내 손금이 이러니까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손금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이런 선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고통의 순간이 기억 속에서 남아가 손금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손금 자체가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손금을 설명을 드리지만 이 손금은 한 개나 두 개를 보고는 절대적으로 이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손금 자체도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를 관할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쁜 선이 한 개 있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 있고 올라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라오는 경우가 이 선이 사연이 있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선이 이렇게 이게 인연선이죠. 많이 표현을 하길 인연선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인연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오는 선이 이렇게, 물론 시작점이 여기겠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에는 인연을 나타냅니다. 인연. 어떤 인연이나, 만약에 예를 들면은 입양이라든지 자식의 딴 사람들한테 도움을, 그렇게 인연의 덕을 베푸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세월 자체가 예전하고 틀리죠.
입양인 경우도 있고 또 인공으로 자식을 얻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요렇게 요런 선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선 자체가 이런 각도를 이룹니다. 각도를 해갖고 이 인연선 자체에 붙는 거죠. 요렇게 붙으면은 요런 경우에는 입양이라든지 요런 경우가 있다. 그거를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연선이 나온 김에 인연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게 이렇게 인연선이 이렇게 형성이 많이 되죠. 설명이 기존에 보면은 이걸 인연선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 인연선 자체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굵은 선이 이렇게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직선인 경우도 있고 굽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면은 이 인연선 자체가 어떤 인연을 나타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나타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자신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외로운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긴 선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굽이 쳐갖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상당히 변화된 모습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선이 내려왔다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고 본인 자체 스스로 책임을 지고 꿋꿋하게 어떤 힘든 여정을 꿋꿋하게 이겨낸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고 고생해가면서,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 어떤 그 보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 인연선 자체를 저는 부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인연선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선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죠. 남편에 대한 복이 없는 경우에 자기 스스로가 이겨냈다는 그런 걸 보면은 인연도 맞긴 맞는데, 이 변형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